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자신과 싸우지 말라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일리지 아워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최윤아 작가님의 이 선회법이라는 거, 네, 이 부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구가 있고 또 욕망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란 누구나 다 이런 느낌을 느끼죠, 그죠? 평온하면은 또 평온함을 채우게 되면은 또 그래도 좀 바쁘게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또 있는 반면에 내가 사랑을 주면 또다시 주는 것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또 받기를 원하죠, 그죠? 안정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고 싶어 막상 그런 또 안정감을 또 얻으면 또다시 무언가에 대한 도전을 또 우리가 또 꿈꾸게 되고 또 불안하다라는 그런 마음 반면에는 또 우리가 이면에는 또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갖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가요, 여러분? 또 다른 욕구가 생기죠, 그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또 좀 다른 또 다른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누구나 이 인간이라면 다 비슷한 욕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살고 싶고 또 작은 차를 타다가 또 큰 차를 타고 싶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또 없다라면 없는 것조차도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너무 일상이 우울해지고 또 너무 또 다운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 이런 욕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정말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되게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라든지 주변에서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워커홀릭 같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뭔가를 일에 미친 사람처럼 계속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했다, 큰 성취를 이뤘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좀 배워야 되는 태도? 예, 자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무조건 100%다 해야지 성공한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욕구를 100% 채워야지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우리가 그 외에 80%를 채운다라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워커홀릭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뭐 목표가 만약에 100%라면 거기에서 한 80% 정도만 채우고 여기서 끝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나의 그 만족감을 80%만 채우고 나머지는 굳이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오히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좀 내가 못한 거에 대한 거 막 우리는 아쉬워하고 뭔가 실패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다른 걸 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 감사가 중요하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이렇게 단련하고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80%까지 성공했다라면 20%는 내려놓고 또 다른 것들을 또다시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그 우선순위로 정해진 것에 집중은 하되 나머지 20%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내려놓는 자세, 이것이 저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목소리가 들리죠.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만족하면서 그 다 실행하면서 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에 반응하는 거 이건 우리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처럼 그죠? 내가 가는 방향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가? 거기 맞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예, 그것을 위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매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정한 그 기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기간 내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때 실천하고 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그럼 또 다른 또 목표를 또 실행하고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실행한 그 시점에서는 또 자기에게 그죠? 자신에게 또 보상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정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개인마다 다른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하시되 우선순위에 맞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이런 이해하고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사전에 나온 이 작가님이 말한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사신다라고 하는데요.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상대방을 100% 이해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돼보지 않는 이상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족이고 배우자라고 해도 그죠. 그래서 억지로 이걸 이해한다. 상대방을 내가 100% 이해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 이해보다는 오히려 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좀 일부를 인정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가 상황이 다른데 그걸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른데 이 상대방을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내가 이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오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까지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인정하라는 것이죠. 본인의 부족함도. 그래서 가장 잘한 오해, 이 선해법을 좀 우리가 실천해보면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직장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결제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부장이라든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이걸 보고서라고 이따위 것을 만들어 왔냐 이렇게 그죠? 말할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러면은 물론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내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뱉을 수는 없죠.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즉 부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이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해볼까요? 뭐 어떻게 해볼까요? 이런 거를 방법을 오히려 더 물어본다라는 게 그렇다라면 이러한 이안을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보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뭐 화만 내고 있다고 해서 이게 방법이 그죠? 뭔가 해결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화를 더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냥 무작정 여기에 보고서에 대한 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약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 부장님이 좀 더 미안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뭐 상황이 이러한 이렇게 나눴을 때 약간 오히려 또 미안해한 내가 화를 낸 것에 미안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전자는 이렇게 그냥 화만 더 낸다라면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냥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자체를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자인 경우에는 그나마 더 희망적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뭔가를
뭔가를 좀 이렇게 했는데도 큰 타격 있지 않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니까 오히려 더 이 사람은 내가 좀 말하는 방법을 오히려 더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선회법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 실행해 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 멘탈은 내가 지켜야지 상대방이 지켜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좀 때로는 그래서 그럴 거야, 그런 거겠지, 오늘 뭐 집안에서 뭔가 나쁜 일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냥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해를 하든가 이해를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 마음이 편해야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나와 같이 할 사람은 그 부장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회법이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의 멘탈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이런 상황이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나만 손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방법들을 좀 나에게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